자, 금융상식 3장 파트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두 번째 OX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주식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채권 파트 관련된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권의 발행 주체가 있었죠.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지자체가 발행되면 지방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발행 주체죠. 불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 차용 증서는 이제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채권의 이제 발행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채권의 구입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차용 증서인 유가증권입니다. 즉 가격이 있는 거죠. 맞는 질문 되죠? 2번 채권의 발행 자격을 갖춘 기관이라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틀려요.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채권 발행했을 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기업 어음, 영어로 CP라고 했었죠. 이걸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데, 회사채 발행은 정부로 별도 승인을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선호하는 게 기업 어음 발행을 통해서 해요. 이게 좀 편하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부터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채권은 보통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고, 그러니까 소액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발행되고 주시장과 동일하게 채권도 발행과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채권의 특징이죠. 확정 이자부 증권. 그러니까 이자가 확정돼 있어요. 채권은 고정돼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단기채나 등등 기한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기라고 해요. 장기 증권. 그래서 장기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채권 통해서 하는데, 자금 조달 목적은 투자 목적이죠. 투자라는 건 단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로 하기 때문에 장기증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5번 경상수익률 액면 금액에 대하여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 금액 비율을 나타내며 채권을 발행할 때 결정된다. 이 본문 개념 뭐죠? 경상수익률이 아니죠. 표면 이자율이죠. 그래서 액면 금액에 대하여, 그래서 분모가 액면 금액,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 금액. 이렇게. 그래서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 금액도 고정되어 있고 액면가도 고정되기 때문에 표면 이자율은 변함이 없는 금액입니다. 퍼센트입니다. 저 영어로 쿠폰 레이트 이렇게 했었고요. 요거에 대비되는 게 경상수익률이죠. 경상수익률이 뭐였어요? 이자 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분모가 다르죠. 분모 좀 뭐였냐면 액면이 아니라 채권의 현재 가격, 그러니까 채권의 현재 시장가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현재 시장가가 어디 결정돼요? 유통시장에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경상수익률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익률이 변동되는 퍼센트라면 표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6번 채권을 보유할 때 수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게 주식과 또 대비되죠. 자, 채권 보유할 때 가장 기본은 이자 소득을 얻죠. 그리고 자본소득 뭐였어요? 자본소득은 채권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득이고,
주식도 동일하게 주식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득이 자본소득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자 아니었죠? 배당이었죠. 배당소득. 그래서 두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지문 됩니다. 7번. 회사채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일반적으로 이자를 언제 지급받아요? 3개월마다 지급됩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일단 받는 건 아니고 3개월 이후에 후급으로 나중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금은 만기 한 방에 일시에 상환을 받는다라는 거죠. 틀렸죠? 자, 채권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기 채권에서 중기 채권으로 다시 단기 채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잔존 기간 때문에 10년 보세요. 자, 10년짜리 채권 할게요. 그럼 처음 뭐예요, 이거? 장기죠, 장기. 그럼 이제 23년도에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발행. 근데 해당 채권을 어떤 사람이 2027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럼 이 시점에 만기가 만약에 2033년도라면 10년이 아니잖아요. 짧아지죠, 이게. 텀이. 그래서 잔존 기간, 남아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장기에서 중기로, 중기에서 단기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기간이 짧아져 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감소하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기간이 짧아지면 딱 보셔도 1년밖에 안 남았다. 그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가격 변동도 그래서 심하지 않는 거야. 변동성 감소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똑같이 아파트도 장기간 보유하면 소유율은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번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9번 할인채죠. 우리 할인 예전에 배웠고, 자,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이게 신규 발행할 때 80만 원의 할인가로 발행을 해요. 그럼 20만 원 싸게 산 거죠. 대신 만기가 되면 다시 뭐 한다? 100만 원을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의 이자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다. 처음에 싸게 산다는 건 뭐야?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면 금액에서 상환 일자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20만 원이죠. 그래서 매출되는 이제 매각되는 판매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성급된 효과가 있다. 처음에 지급된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자를 따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매년 매달 이자 나가지 않죠. 이거를 그래서 무이표채, 제로 쿠폰 번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맞는 거죠. 자, 무보증채, 보증이 없는 거예요. 제3자 보증 없이 발행 회사의 자기 신용에 의해서 삼성이면 삼성의 신용에 의해서 발행된 유통채권을 말하고 요거 이제 우리는 빼셔야 되고 자,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무보증채 발행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아닙니다. 증가했어요. 그래서 회사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 채권 자체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무보증채 발행이 급속히 증가를 했습니다. 틀린 질문 돼요. 자, 11번 후순위 채권이죠. 자, 발행처의 이익과 자산에 대한 청권을 갖죠. 왜?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무담보 사채보다 자, 보세요. 이것도 사채죠. 그냥 담보가 없을 뿐 보통 담보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무담보 사채는 담보가 없는 채권일 뿐이에요. 근데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수리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무담보 사채보다는 뒷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죠? 자, 전환사채.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그래서 컨버터블 반드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CB의 특징은 채권
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유리한 거예요? 채권자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산 사람 유리해요? 판 사람 유리해요? 이거는 사는 사람이 유리하죠. 사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발행자 입장에서 이자를 굳이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발행가 주가의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락하게 되면 보유자가 전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한다는 뭐예요?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걸 전환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야죠. 하락하면 안 되겠죠. 상승하게 되면 전환권 행사여 채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죠. 틀렸죠? 자, 전환세는 보유자가 자신한테 유리할 때만 전환권 행사하여 추가적 수익을 꿔야 할 수 있는 선택각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 사채에 비해서 금리가 높다 낮다? 금리가 낮다는 거죠. 금리 낮다는 건 뭐예요? 발행자가 이자를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혜택을 줬으니까 적게 주겠다. 이게 전환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질문 됩니다.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건 뭐였어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 그래서 채권인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채권자한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 인수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 사채다라는 거죠. 이것도 채권 매입자가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당연히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할 겁니다. 자, 교환사채 역시 회사채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니죠. 발행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는 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주식으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사채는 경과 후 청구에 따라서 뭘로? 발행회사의 즉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죠. 틀렸죠. 자, 16번 옵션 보삽채. 옵션이 달려있는 채권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용어를 잘 보시라고 문제 냈고요. 첫 번째는 조기 상환권. 그래서 조기 상환권이 있는 채권이 있고요. 조기 변제 요구권이 있는 채권이 있다는 거다. 상환한다는 건 뭐예요? 상환. 돈을 갚는다는 거죠. 돈을 갚는다. 누가 갚아요?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 내가 빨리 상환할게, 돈 갚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을 다시금 매입해야 돼요. 그러면 산 사람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10년을 보고 채권 샀는데 중간에 5년 정도의 채권을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년만큼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조기 상환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유리한 친구가 누구다? 채권 발행자가 유리한 거고, 반면 변제권, 변제 뭐예요? 돈을 갚으라는 거죠. 채권자가 발행회사한테 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빨리 갚아라,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채권자가 유리한 거죠. 여기는 채무자가 유리한 거고. 그럼 금리가 다르겠죠. 이게 채무자가 유리하니까 그만큼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게 줘야 될 거고, 이거 채권자 유리하니까 금리가 낮게 줘야 되겠죠.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권부 채권은 아까 분명히 누가 유리하다? 채무자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다. 자, 발행 당시에 비해서 금리가 상승한 경우에 발행회사가 기존 채권을 상환하고, 자, 채권을 상환한다. 채권을 빨리 매입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금리가 올라갈 때 아니죠. 금리가 하락을 할 때죠. 내려가니까 새로 지금 채권을 발행할 때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는 거예요. 발행회사가 기존 채권을 빨리 상환하고 사들이고 새로 채권을 발행할 때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유리한 채권이라는 거죠. 틀렸죠? 자, 조기 상환권부 채권은 조기 상환권이 없는 채권에 비해서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누가 유리하다? 채무자가 유리하니까 높은 금리로 발행돼야 되고, 조기 변제 요구권은 누가 유리해요? 채권자가 다시 변제는 빨리 갚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채권자가 유리한 거죠. 이건 채무자가 유리하다고 그랬고, 유리한 사람들이 얘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하고, 조기 상환권 채권은 조기 변제 요건부는 채권자가 뭐하고 유리하고 채무자가 불리한 거고, 채권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거고, 조기 상환권 채권은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 되죠. 그래서 조기 상환, 변제 요 개념만 아시면 내용이 파악됩니다. 19번 변동금리부 채권. 원래 채권은 이자가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리가 뭐한다? 변하는 채권이에요. 자, 지급 이자율의 대표성을 갖는 시장 금리 연동하여 매 이자 지급 기간마다 재조정되는 채권을 말하죠. 맞는 질문 되죠. 자, 변동금리부 채권의 지급 이자율은 대표성을 갖는 시장 금리 연동의 기준금리와 발행기업 특성에 따라서 발행 시점에 확정된 가상금리를 더하여 결정된다. 즉, 뭐 플러스 뭐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급 이자율은 맞는 질문 되고요. 자, 21번 기준금리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CD 했었죠.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인데 왜 CD가 왜 나오냐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CD 발행 통해서 자금 조달을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CD 금리가 보통 은행 금리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거거나 또는 국고채 수익률, 코리보, 원래 리보 하면은 뭐였어요? 영국 런던 시장의 금융금리죠. 근데 코리아 쪽에 해당되는 금리, 그러니까 코리아가 비슷하면 안 된 거죠. 그래서 요거고, 가상금리는 기업의 신용 등급들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하여튼 신용도 이런 것들, 그 신용도 바뀔 수 있죠. 바뀌면 가상금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면서 요것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 채권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된 요인은 뭐다? 가상금리예요. 가상금리. 기준금리 쪽이 아니라 요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21번은 틀렸습니다. 자, 22번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집합 풀링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 그래서 요게 유동화 자산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23번에 유동화 대상 자산이라고 해놨는데, 자, 요게 이제 개념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문제를 넣어놓은 거고, 일단 뭐냐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 해볼게요. A기업 자산, A기업 거, 그럼 B기업 거, 뭐 C기업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A기업, B기업, C기업 모두 다 신용 등급이 달라요. 뭐 A기업의 신용도가 높다고 해보고, 얘는 낮다고 한번 해보고, 얘도 낮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금융회사 각각 하려고 하면 B하고 C는 판매가 안 되고 이거는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집합, 풀링했다는 거를 이거 다 묶었다는 거예요. 풀링했다라고 해요. 그럼 풀링하게 되면 요게 묶이면서 신용도가 평균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신용 등급으로
자산을 만드는 거죠. 증권을 발행했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한 다음에 요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만든 증권. 판매했다. 누구한테 판매했냐면 밑에 나오는 특수 목적 회사에 양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에 요거를 판매를 했겠죠. 그 판매하면 돈이 금융회사로 가죠. 자금이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하고 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유동화 대상 자산이 여기가 회사채라면 이게 채권이라면 CBO라고 해서 가운데 영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B, 반드, 채권. 대출 채권이라면 이게 대출 채권이라면 론 되는 거고, 주택 저당 채권이라면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MBS라고. 이게 그러니까 주택을 대상으로 만든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돈을 받으면 이 돈 가지고 금융회사가 주택 대출 해주는 거예요. MBS. 그래서 MBS의 대표적 판매회사가 주택금융공사 쪽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사채는 CBO, 대출채권이면 CLO, 주택 관련은 MBS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넣은 겁니다. 이거 맞는 질문 돼요. 자, 24번 주가지수가 연계되어 있는 채권이래요. 영어학자 기억나시죠? 이퀴티, 링크, 채권, 노트, ELN 이렇게 돼 있죠. 채권의 이자가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신 이자만 연동되는 게 아니라 원금, 즉 만기 상환액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원금이 보장된 주가지수 연관채권이 주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이자에다가 만기 상환액 또는 원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25번 아까 ELN 했었고요. 요거에 대비되는 게 뭐 있냐? 주가지수 연동 정기 예금이 있죠. ELD. D는 디파짓 예금. 그 다음에 주가지수 연계 증권, 시큐리티, ELS 있는데 발행처가 되죠. ELD는 누가 발행해요? 은행이었죠. 그 다음에 ELS는 증권사였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증권사 발행하는 게 ELD 아니죠? 자, 26번 물가 연동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일단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채. 물가 연동돼 있어요. 왜? 이거 만든 이유는 채권 이자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 금액은 고정됐기 때문에 손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가 올라갈 때 이자를 더 주는 채권을 물가 연동된 채권이라 해요.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원금이 이자 지급액을 물가 연동시켜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보장한 채권을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맞아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물가 연동 채권은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 뭐였어요? 같은 말이 현금화예요. 현금화. 그럼 현금화 되려면 그만큼 이 채권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서로 거래가 쉽기 때문에. 근데 물가 연동 채권은 많지 않아요. 소량으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그리고 이자매 연금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학자 이 CPI입니다. 여기 연동되어서 물가 상승이 높아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이자 원금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해지가 울타리라고 했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는 거죠. 기능도 있다. 또한 정부가 원리금 지급 보증을 또 해준다는 거죠. 아까 국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최고 안전성이 보장되지만 문제는 유동성이 낮다는 거다. 왜냐하면 발행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거래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똑같죠. 자동차도 보면 발행량이 많아야 많이 판매가 돼야 거래가 쉽고, 별로 판매가 안 된 것들은 거래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28번 신종자본증권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부채죠. 부채. 근데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지만 자본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자본으로.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채권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럼 자본을 인정되면 그만큼 요거 갖고 있는 주체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본으로 부채가 자본 인정되니까. 그래서 채무증권으로, 이거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정된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본, 원래는 채권이지만 주식 같은 색깔이 있다는 거죠. 자본이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맞는 거죠. 29번. 신종 자본증권은 변제 시 일반 후순위 채권보다는 늦은 후세채라는 점에서 투자자한테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보다 늦은 후순위니까 그만큼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금리는 높게 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경우 발행 후 5년 지나면 발행 기업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사들이니까 상환하는 거죠. 갚는 거죠, 돈을. 근데 보통 이제 콜옵션은 언제 발생하냐? 금리가 지금 요즘처럼 금리가 내려갈 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지금 콜옵션을 안 한다는 기사가 떠요. 안 한다? 하여튼 이런 게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건 맞는 개념 되죠. 자, 첨가 소화 채권 정의. 정부나 지자체 등이 공공사업 추진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할 때 관련 국민들한테 법률에 강제로 매입하게 하는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재 보시면 준조세라고 돼 있죠. 조세 아니라. 왜? 자, 조세는 내가 일방적으로 세금 내고 끝냈지만 이 채권 특징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자동차 구입할 때 자동차 관련 채권이죠. 반드시 채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는데 매입하자마자 바로 매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차 구입할 채권을 사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채권이 뭐냐 정도 넣기 위해서 만든 채권이 뿌리고, 그럼 내가 채권을 사기만 하고 팔 수 없었다면 조세겠지만 팔 수 있는 거게 바로 판매가 되니까 거의 세금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준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는 질문 돼요. 31번. 채권이 주식화된 대표적 예.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가끔 나왔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원래 채권인데 주식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아까 신주 인수권부사채, 뭐 교환사채 등이 있고요. 이익 참가부사채 보세요. 채권인데 이익이 참가할 수 있다니까 뭐야? 이익이니까. 이윤, 배당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색깔도 있다는 거죠. 반면 주식이 채권에 대한 예로는 우선주가 있다. 우선주. 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대신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으니까 주식은 또 아니고 일반 보통주보다는 더 일찍 배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색깔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맞는 질문 됩니다. 자, 배당급이 미지급됐대요. 그래서 2022년도 작년에 배당은 줘야 되는데 미지급됐다는 거야. 미지급됐다. 그럼 올해 2023년도에 이제 배당이 발생을 했대요. 그럼 배당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줘야 되냐? 누적적 우선주 보유자. 누적된다는 거는 과거로도 누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50 받은 못 받았다면 이 누적적 우선주 보유자를 먼저 줘야 돼요. 이때. 그래서 누적적 우선주 보유자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통주 보유자한테 줘야죠. 그래서 보통주 배당금 지급 후에 주는 게 아니라 누적적 우선주 보유자한테 먼저 주고 나서 보통주 보유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채권 발행처의 이자 비용은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지금 서서 순이익에서 지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랑 뭐에서 빼요? 보통 회사에서 보시면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 수익을 기반으로 세금 내시는 거죠. 이게 법인세죠, 법인세. 자, 근데 보시면 이자 비용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
그래서 채권 발행유체 이자 비용은 비용을 증가시켜요. 요거 그럼 비용이 증가되니까 순이익이 줄 거고 법인세가 줄어들 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감소시킬 거가 있지만 그 말이 나온 거고. 근데 우성주와 보통주 배당금은 나오잖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법인세 차감한 순이익에서 이제 세금 내실 거 아니에요. 차감하고 나서 남는 돈에서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뭐다? 법인세 감면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순이익에서 법인세 빼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배당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인 효과가 없다. 법인세 줄려면 여기서 줄여야 돼요. 수입 또는 비용 쪽에서. 즉 그게죠. 그래서 배당금은 법인세 감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돼요. 자, 우선주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관 투자가 있대. 기관 투자가는 그냥 쉽게 말해서 기관이니까 이제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큰 회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당 소득의 30%를 입금 불산입한대요. 보세요. 배당금 받잖아요. 보통 개인 같은 경우 배당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받으면 이게 이제 금융소득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증가하는 거고. 이게 증가하면 이제 종합소득 쪽에 영향을 주면서 세금이 늘 수 있죠. 그렇죠? 더 많은 세금 내야 되죠. 근데 우선주 배당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일반적인 배당이 아니라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특징이 기관 투자가는 배당 소득의 30%를 입금 불산입한대요. 원래 입금 요 개념은 세법 용어야. 그래서 입금이란 말이 있고 손금이란 말인데 입금이란 건 더한다는 얘기고 손금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하기에 안 넣는다 이거잖아요. 30%를 안 넣기 때문에 더하기는 어디 들어가냐? 아까 얘기한 회사 입장이라면 수입에 들어갈 거고 쉽게 말해서 손금은 비용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30% 여기에 안 넣는다는 거죠. 70% 넣는다. 그럼 수익 증가 폭이 적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선주가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우선주 배당금을 받으면 입금이 그만큼 덜 되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35번 우선주하고 채권 모두 공통점 뭐냐면 감채 기금 적립이 가능하다 공통점. 감채금 뭐냐요? 상환자금. 회사 안에 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환하는 자금을 기업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도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 상환 자금을 기업 안에 보관할 수 있고요. 우선주도 그런 기금 적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다. 맞는 질문 되죠. 자, 우선주 배당금은 회계 시간, 오탈 죄송해요. 회계 기간 종료 후 배당하는 거죠. 종료 후에 지급하는 거고요. 채권은 아까 3개월마다 후급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6문제 풀었고요. 다음 시간 세 번째는 뒤에 나오는 경영 투자할 때 그 투자 지표, 투자법 암기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